네, 이번 시간에는 좀 중요한 걸 말할 건데요. 구조체랑 클래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성자를 둘 다 갖고 있죠. 구조체랑 클래스가 둘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멤버 아이디 생성자가 구조체에는 있는데 클래스는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닛을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는 이닛이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어서 그 안에 프로퍼티들을 전부 다 세팅해 줘야 됩니다. 이 점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팅이라는 키워드를 구조체에서는 사용했었죠. 언제 썼었죠? 이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를 이 메서드에서 변경할 때, 지금 이 카운트는 이 스트럭트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인데 이 메서드에서 지금 카운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를 변경하니까 뮤테이팅을 항상 써줬어야 됐어요. 근데 클래스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자기 클래스, 자기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를 바꾼다고 해도 이 뮤테이팅을 안 써도 돼요. 항상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뮤테이팅을 아예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클래스 쓸 때는 뮤테이팅을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고 코드로 와서 붙여넣기 하면 지금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뮤테이팅 키워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면 이 코드는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죠. 지금 셀프는 이뮤터블이야. 변경할 수 없어. 이 인스턴스는 변경할 수 없으니까 너가 뮤테이팅 키워드를 넣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뮤테이팅을 다시 쓰면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네, 이렇게 사라졌죠. 근데 뮤테이팅 다시 지우고 에러가 난 상황에서 이 스트럭트를 제가 바꿔볼게요. 클래스로 바꾸면 얘는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에러가 다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자기 자신 프로퍼티를 바꿀 때도 뮤테이팅 키워드를 꼭 안 써줘도 상관없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게 클래스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조체에서 상속을 배우지 않았죠. 근데 클래스에서는 상속이라는 게 가능해요.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이거는 클래스에서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상속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다룰 건데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리가 스트럭트, 구조체는 값 타입이고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동작을 하는 게 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포인트, 점, 좌표를 의미하는 그 구조체를 만들어서 X좌표, Y좌표를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그냥 X에 X, Y에 Y를 세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세팅하는 거니까 이 생성자가 필요 없습니다. 멤버 아이즈 생성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서 클래스랑 비교할 거라서, 이 뒤에 클래스랑 비교할 거라서 그냥 넣어 놓을게요. 생성자를 넣어주고 우리가 포인트 1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좌표를 0,0로 두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값 타입, 구조체는 값 타입이라고 했죠. 값 타입은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면은 그 내부에 있는 변수들이 메모리 위에 올라가요. 램이라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CPU가 계산을 합니다. CPU가 우리가 계산하는 뇌 같은 장치인데 걔가 계산하려면 그 계산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들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 안에는 또 영역이 좀 나눠지는데 스택이라는 좀 빠른 빠릿빠릿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이제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스택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인트 1이라는 데이터가 X좌표는 0.0, 그 다음에 Y좌표는 0.0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포인트 2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포인트 1이 있는데 포인트 2를 따로 만들어서 이 포인트 2는 포인트 1을 그대로 포인트 2에 넣을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2랑 포인트 1이 지금 같은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포인트 2의 좌표도 0,0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이거 붙여넣기 하는데 여기 X좌표 바꾸는 여기를 주석 처리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구조체 만드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포인트 1은 이 포인트 0,0으로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포인트 2도 포인트 1에 똑같이 할당이 되니까 얘도 0,0이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해보면 둘 다 0,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동작이 하나 있거든요. 이 주석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포인트 1의 좌표, 포인트 1의 X좌표를 100으로 바꿀 거예요. 이 원본 원래 좌표 있죠. 이 원래 좌표에 X좌표를 10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 2의 X좌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포인트 2의 좌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주석을 풀어볼게요. 이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원래는 둘 다 0,0이었는데 지금 포인트 1이 100,0로 바뀌었어요. 왜죠? 우리가 X좌표를 바꿨으니까요. 근데 포인트 2의 좌표는 그대로 0,0입니다. 우리가 포인트 2는 포인트 1을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 값 타입, 스택에 있는 값 타입은 이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이 원본이 연결된 게 아니라 이 포인트 1과 똑같은 값을 이 포인트 2에도 복사해서 만들어줍니다. 그게 값 타입의 동작 원리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 스택에 포인트 1이 0,0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근데 포인트 2를 포인트 1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X, Y랑 이 X, Y가 별도로 저장됩니다. 둘이 복사되어서 별개로
메모리 영역을 갖게 돼요. 이게 값 타입의 동작 방식이고, 이 똑같은 코드를 클래스에서 봐볼 거예요. 클래스에서. 그러면은 일단 코드부터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코드 있죠. 이 똑같은 코드를 제가 이 스트럭트만 클래스로 바꿔볼게요. 지금 X좌표를 100으로 바꿔서 100,0이 0,0으로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걸 클래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만큼을 지우고 클래스라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이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0이 둘 다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참조 타입은 이 포인트 1, 원래 이 포인트의 인스턴스인 포인트 1을 포인트 2에 할당을 하면은 이 포인트 1과 포인트 2가 연결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제가 둘 중 하나만 X좌표를 100으로 바꿔도 이렇게 둘 다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인트 1의 좌표를 100으로 바꿔도 이렇게 되고, 포인트 2의 좌표, 여기를 1이 아니라 2로 바꿔볼게요. 포인트 2의 X좌표를 100으로 바꿔도 둘 다 100으로 바뀔 거예요. 네,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참조 타입인 클래스는 우리가 새로운 변수에 할당했을 때 값이 하나만 바꿔도 둘 다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스택에서는 이렇게 복사가 일어났죠. 근데 참조 타입은 원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원래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거나 변수를 만들면 항상 스택에 그 데이터가 쌓입니다. 근데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어서 얘는 특이하게 스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힙이라는 영역에 이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좌표를 포인트 1이 바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 1은 스택에 쌓이긴 쌓이거든요. 그럼 스택에 포인트 1은 뭘 갖고 있냐면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게 돼요. 주소라고도 하고 참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조 타입인 건데, 이 포인트 1은 주소를 갖습니다. 지금 너가 만든 x, y라는 데이터가 힙에 있어. 근데 그 힙의 주소는 뭐 13번지야. 그래서 이 스택에는 13번지라는 값만 넣어놔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얘는 원본이 힙이라는 곳에 있고 이 스택에 저장되는 값은 그 값 자체가 아니라 주소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인트 1을 우리가 접근하면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를 얘가 열람해서, 아, 얘는 주소가 여기 있구나 하고 걔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이 포인트 1에서 열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스택을 다시 보면 값 타입은 스택에 그 데이터가 바로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바로 줘야 하는데, 우리가 참조 타입은 데이터가 힙에 있고 여기는 그 주소가 써 있어서 그 주소를 열람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에는 다 주소가 있거든요. 이게 0000부터 뭐 0 다음에 1 다음에 2 다음에 있어서 그 주소가 다 숫자로 번지수가 써 있어요. 정말 써 있는데, 우리가 요즘 컴퓨터는 64비트 운영체제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그 주소가 0, 1이 64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소는 64비트에서는 0이 64개에 있는 00000000000000 64개로 주어진 주소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주소는 1이 64개 있겠죠. 그래서 111, 111 이렇게 써서 64개가 있는 그 주소로 표현이 돼요. 옛날에는 32비트 컴퓨터일 때는 0과 1이 32개로 표현되는데, 그 주소가, 메모리 주소가. 근데 요즘 64비트 컴퓨터에서는 그 주소가 64개로, 0과 1이 64개 있는 걸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 타입은 이렇게 스택과 힙을 둘 다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포인트 2를 우리가 할당하잖아요. 그럼 포인트 2는 포인트 1에 있는 그 주소 값은 복사가 됩니다. 똑같이 복사가 돼요. 우리 위에서도 여기 XY 그 값이 똑같이 이렇게 XY로 복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스택에서도 포인트 1을 이렇게 포인트 2에 할당을 하면 여기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가 포인트 2에 복사됩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주소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것, 그거는 같겠죠. 이 주소가 똑같은 번지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13번지고 이것도 13번지니까 그 주소가 가리키는 이 값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포인트 1에서 이 값의 X값을 수정하면 포인트 2도 똑같이 수정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본을 수정했으니까요. 이 위에는 원본을 수정한 게 아니죠. 복사본을 수정한 건데, 여기서는 원본을 수정했기 때문에 둘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은 하나를 다른 하나에 할당했을 때 값 타입은 복사가 되고 참조 타입은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똑같이 공유하게 되죠. 이게 참조 타입의 다른 동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참조 타입이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주소, 참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값 타입은 여기에 값 자체가 저장되기 때문에, 스택에 값 자체가 저장되기 때문에 값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함수를 실행할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수 인자로 구조체를 전달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조체의 인스턴스 혹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때도 복사 혹은 주소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봐볼게요. 여긴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X랑 Y 좌표, 이렇게 쉼표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바라고 칠게요. X랑 Y를 프로퍼티로 만들었고, 함수에서 이 포인트,
바깥부터 볼게요. 포인트 0,0을 만들어서 오리지널 포인트에 넣었고, 이 move 포인트라는 함수에 오리지널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여기 넣었고, 이 내부에서 x좌표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내부에서 x좌표를 바꾸면은 내부 좌표는 바뀌겠죠. 근데 외부에서 이 오리지널 포인트에 값을 출력해보면 얘는 값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함수 안에 인자로 전달될 때 이때도 이 구조체의 인스턴스가 복사본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수정했어도 이 외부에 있는 오리지널 포인트의 좌표는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붙여넣기 하면 좌표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왜죠? 이 내부에서는 복사본을 수정한 거고, 그래서 복사본의 값이 100,0로 바뀌었을지언정 외부에 있는 원본은 그대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죠? 함수에 전달될 때도 값이 복사가 된다, 구조체는. 근데 클래스를 봐볼게요. 이 똑같은 코드를 얘는 그냥 요걸 클래스로 바꿔볼까요? 똑같이 클래스를 봐보면 지금 100,0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러가 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클래스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생성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줄게요. 이니치고 x랑 y 받을 거야. 더블로 받고 얘도 더블로 받아야겠죠? 하고 셀프 x는 x, 셀프 y는 y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실행해보면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똑같이 100,0인 걸 볼 수 있어요. 왜죠? 전달할 때, 이 내부로 전달될 때 그 주소가 전달이 된 거고, 그 주소가 전달돼서 그 원본에, 이 주소에 있는 원본의 x값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바꾸나 외부에서 바꾸나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참조 타입과 값 타입의 원리 동작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아시면 되시고, 네, 그럼 돌아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케이스 봐볼게요. 우리가 값 타입과 상수 타입이 다르게 동작되는 또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거는 원래 거,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이 코드로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인데 코드는 1번 거 쓸게요. 여기 제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미 이해한 코드여서 새로운 거 이해하는 것보단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포인트 2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포인트 1만 볼 거예요. 그리고 값을 바꾸는 거는 일단 주석 처리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스트럭터가 있죠. 스트럭터가 있는데 이 안에 프로퍼티를 x랑 y를 바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변수인 거죠.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트 1도 바로 선언됐습니다. 이 포인트 1 인스턴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포인트 1의 x값은 100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이때 이걸 만약에 let으로 쓰면은 이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포인트 1은 let이니까, 상수니까 너 지금 let으로 썼어, 이거 바꿀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 이 스트럭트를 제가 클래스로 치면은 이 에러는 사라질 거예요. let이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을 바꿀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주소 참조랑 관련이 있는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단 프로퍼티는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바꾸려면. 근데 클래스에서는, 참조 타입은 이 인스턴스를 let으로 해도 내부 프로퍼티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클래스는 무슨 타입이라고 했죠? 참조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인트 1이 갖고 있는 값은 뭐라고 했죠?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이 주소는 뭐를 가리키죠? 힙 안에 있는 이 포인트 인스턴스, 그 값들이 진짜 저장되어 있는 건 힙이라고 했죠. 그래서 힙에 이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거를 이 포인트 1이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포인트 x를 100으로 바꾼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1의 x 좌표는 지금 스택에 있을까요? 힙에 있을까요? 얘는 힙에 있겠죠. 데이터 원본은 힙에 있고, 이 포인트 1은 그 데이터를 가리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힙에 있으니까 그 힙에 있는 값은 어차피 이 내부 내용이 바로 변수로 선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바뀌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주소를 바꾼 건 아니잖아요. 주소 안에 있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그 데이터의 x좌표를 바꿨으니까 이 주소, 이 포인트 1은 주소니까 얘가 let으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바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스트럭트는 그럼 왜 에러가 나냐? 구조체를 써보면 에러가 나죠? 얘는 이 포인트 1이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1이 값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의 x좌표를 바꾸는 거는 이 포인트 1 값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걔는 에러를 뱉어요. 얘가 let으로 돼 있으니까 너 지금 바꿀 수 없어. 너 지금 스택에 있는 값을 바꾸려는 거잖아. 너 바꿀 수 없어, let이잖아. 근데 클래스는 이게 let이어도 너 지금 주소 바꾸는 건 아니야. 스택에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원본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주소가 let이어도, 주소가 바뀌지 않아도 원본은 너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에러를 뱉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참조 타입과 값 타입은 이 let으로 선언하는, 인스턴스를 let으로 받았을 때 그 내부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동작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까지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동작 원리를 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운 건 이제 네 번째 거였고요. 값 타입과 참조 타입, 동작 원리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네 번째로 배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랑 좀 관련이 있는 다섯 번째,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택에 있고 힙이 있습니다. 메모리 영역에는 스택이 있고 힙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코딩을 하는
변수랑 함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단은 스택에 가요. 우리가 참조 타입도 힙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소는 스택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택이 웬만하면 다 쓰입니다. 근데 특별한 상황, 우리가 참조 타입을 쓸 때는 힙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어 개발자들이 스택과 힙 영역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택이 빨라요. 스택이 성능 면에서 힙에 비해서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합니다. 그런 장점이 커요. 스택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힙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스택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그 내부에서 변수들을 선언해서 막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택에는 값들이 차례차례 쌓입니다. 첫 번째 함수가 쓰이면 너 지금 함수 호출 중이야 라고 여기에 함수가 이제 써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위스가 있으면 여기 위스가 이제 변수가 저장이 되고, 하이트가 있으면 하이트가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뭐 넓이를 저장하면 여기 넓이를 계산한 그 값이 여기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값이 차례차례 쌓입니다. 그리고 해제될 때도 똑같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해제가 돼요. 이 위에 거 지우고 너 지금 함수 끝났어?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선언했던 넓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높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밑변 지워지고, 그 다음에 함수도 여기서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쌓이고 차례차례 해제돼요. 이렇게 차례차례 할당되고 차례차례 해제되기 때문에 스택은 우리가 메모리 사용될 때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근데 이 스택에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변수를 만들었어요. 어떤 값을 만들었는데 그 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고도 사용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택은 그런 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함수 끝났지? 그럼 네 함수 안에 있는 거 다 지워야 돼. 다 해제시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왜냐면 그게 스택의 장점이자 작동 원리거든요. 그래서 힙 영역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 함수 같은 영역 안에서 어떤 값을 만들었는데 걔가 계속 살아있고 싶어. 그럼 걔를 힙 영역에 만들고 그 주소만 여기 내부에서 갖고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해제되고 그 내부에 있는 값들도 해제됐을 때 이 힙에 있는 값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필요하면 또 다른 함수나 다른 곳에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힙이. 그래서 스택은 값이 뭔가 지속하는 면에서 단점이 있는데 힙은 유연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 때문에 힙이 또 단점이 있거든요. 힙이 느리다고 했는데 왜 느린지 설명드릴게요. 스택은 차례차례 생성이 되고 차례차례 지워진다고 했잖아요. 힙은 아까 생존 면에서 유연하다고 했죠. 어떤 값이 있으면 메모리에 값이 있고 이게 순서대로 지워지지 않고 얘는 좀 오래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남아있고, 얘는 만들었다가 이미 지워졌어 하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오래 살아있어야 돼서 이렇게 남아있고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스택은 이런 구멍이 없어요. 무조건 차례차례 쌓이거든요. 그런데 힙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힙에다가 또 데이터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근데 얘는 2칸짜리 데이터예요. 그럼 2칸짜리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야 될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다 차있는데 자리가 지금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야, 너 여기다 저장해라 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울 때도 야, 이제 너 필요 없어, 지워야 돼 라는 거를 직접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를 저장해야 되는 영역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해줄 영역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야, 너 이제 이 클래스 이제 필요 없어, 너 이제 지워도 돼. 그럼 그때 지워야 되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보통은 해주는데 근데 완벽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가 이런 걸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 스택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고도로 정돈된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가 사용할 변수들을 담는 공간, 스택 프레임이 스택의 메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순서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함수 실행이 끝나면 스택 프레임은 즉시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때문에 메모리를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쉽고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구조체도 값 타입이라서 여기서 관리돼서 생성과 해제가 매우 가볍게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데이터의 생존 기간이 함수가 실행되는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되면 데이터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힙은 데이터가 함수가 끝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거나 앱의 여러 곳에서 이제 공유되어야 된다면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을 사용해야 됩니다. 힙은 스택보다 훨씬 크고 유연한 동적 메모리 저장소입니다. 클래스 인스턴스는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이 힙 영역에서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고 했죠. 느린 할당 및 해제. 얘는 메뉴에 쌓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서 어디가 할당이 될 수 있는지 그 크기를 찾아야 해서 검색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서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여기 누군가는 개발자겠죠? 개발자가 이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메모리에서 해제해주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빨리 동작하는 이 스택 위에 생성이 되는 구조체 값 타입을 쓰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언제 값 타입을 쓰고 구조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클래스를 써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궁금증이, 야, 그러면은 어떤 게 값 타입이고 어떤 게 참조 타입이야?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클래스 있죠? 클래스 빼고는 거의 전부 다 값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클래스는 예전에는 클래스만 참조 타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스위프트 5랑 이제 6이 나오면서 액터라는 클래스 비스무리한 게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액터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좀 범위가 큽니다. 얘는 비동기랑 그 다음에 컨커런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쉽게 정리하면 클래스랑 거의 똑같아요. 액터는 클래스랑 거의 똑같은데, 액터는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스레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CPU가 그 안에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코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코어가 동시에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액터는 그 동시에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레드나 뭐 코어 이런 용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액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클래스만 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참조 타입에는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랑 액터가 있고, 값 타입은 그것 빼고 전부 다 있다. 근데 액터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참조 타입에는 클래스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언제 구조체를 쓰고 언제 클래스를 쓰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좀 길었는데 이렇게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